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13번째 시간으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을 배우죠. 유리수. 자, 유리수라는 것 안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 안에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불리우는 지금까지 늘상 다루어왔던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분수 형태의 식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 꼴인 y는 x분의 1 이라는 그래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가지고 평행이동하고, 그래서 y는 x 빼기 a분의 1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1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x의 개수를 바꿔서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꼴의 그래프를 그려내시면 되는 건데, 자, 이 유리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차원에서 이 x는 0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정의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역도 뭔가 제한이 되게 마련인데,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0은 될 수가 없겠죠, 함수값이. 그래서 y도 0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점근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유리함수에서는 점점 근접하는 선, 어딘가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의역과 치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즉 x가 0, y는 0 이라는 것이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요 x는 0, x는 0은 요 y축이죠. 이 y축, 그 다음에 y는 0 이라는 것은 x축. 이 빨간색 선들의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게 그리시면 되고 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x는 0과 y는 0하고는 교점이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근선의 교점, 요점, 요 0,0이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를 내가 k라고 쓰자. 자,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지금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자, k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점대칭이 된다. 그래서 k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연두색 모양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항상 한 쌍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한 쌍의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두 가지씩 그려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4분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옆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평행이동을 했어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도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x가 a가 아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a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치역 마찬가지 x 빼기 a분의 1이라는 것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y는 b가 아니다가 치역이 된다. 자,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점근선은 x는 a, y는 b라고 생기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자, x는 a, y는 b. 자, x는 a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자, x는 a라는 선을 그냥 대략 요런 데 있다. 자, y는 b라는 선을 대략 요렇게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축과의 교점을 보시면 됩니다. 축과의 교점. 그래서 내가 얘가 원점을 지나는지 아니면 원점보다 크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상황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지, 이거는 축과의 교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내가 K라고 했을 때 K가 양수라고 한다면 보라색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자, 그 다음 K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 점근선으로 생기는 새로운 사분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K가 양수면 1, 3, 4분면,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2, 4, 4분면이 생긴다. 점근선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분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다. 그 다음 치역. 자, 치역은 이 식을 좀 변형해 보면 y가 a분의 c가 아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을 내가 어떻게 조작을 쭉 해보면 여기가 뭐가 나올 거고, 플러스 a분의 c다 라고 이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식변형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이 x는 a분의 b, y는 a분의 c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과 관련된 내용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자,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라는 유리함수가 있다면, 자, 얘를 보고선 여러분들이 사실은 바로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y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얘는 결국에는 이러한 꼴로 우리가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 5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분의 5 빼기 3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점근선이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가 치역이 되더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자, x는 마이너스 1,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근선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5라는 양수죠. 그러면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 4분면,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다 그래프를 그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쪽에서는 그냥 뭐 대략 이런 느낌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오른쪽에서 요 1, 4분면 쪽에서는 축하고의 교점을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축하고의 교점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에 0을 대입하시면 2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식변형이 꼭 필요한가 라고 한다면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
얘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정의역은 당연히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 치역은 요 x 개수의 비율이 치역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걸 판단할 필요 없이 축하고의 교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 대입해 보시면 얘가 0,2를 지나가야 되는데 요 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선입니다. 0,2는 여기에 존재하니까 얘를 지나가도록 그래프 그리시면은 자연스럽게 요 그래프가 완성되더라. 그래서 하나만 더 연습해 보면, 자, y는 2x 빼기 4분의 x 더하기 3이다. 자, 얘는 정의역이 x가 2가 아니다 라고 나오고 y는 치역이 2분의 1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이 x는 2, y는 2분의 1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x축, y축, 자, x는 2라는 점근선, y는 2분의 1이라는 점근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0,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그래프가 0,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데 있을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 변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무리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볼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리수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리수. 자, 무리수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 파이 같은 것도 무리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다루는 무리수는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숫자들이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라 루트 4 같은 건 유리수가 되죠. 자, 이런 것처럼 무리함수도 우리가 루트 안에 x에 대한 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루트 안에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 루트가 사라지게 된다면 얘는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리함수라고. 그래서 이 루트 안에가 어떤 x에 대한 식이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무리수처럼 루트가 사라지지 않으면 무리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y는 루트 ax가 기본 꼴인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나갈 거냐면, 얘는 대칭 이동을 시켜가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서 y는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 꼴에서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꼴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때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리함수 같은 경우엔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시작점을 잘 찍어 주신 다음에 얘가 커질지 작아질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자, 치역 같은 경우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계속해서 양수로 커지게 되니까 y가 0보다 크겠다.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이 모양으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0,0에서 출발을 하고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자,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곡선의 형태로 x가 0보다 큰 방향, 이쪽 방향, y가 0보다 큰 방향, 이쪽 방향.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다면, 자, a가 0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x가 또 음수여야 가능하다. 그래서
시작되고, 자, 치역은 마찬가지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 나는 결국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방향 이쪽,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방향 이쪽.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y의 값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얘네 둘은 서로 x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a가 0보다 크다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치역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는 0,0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자, 그래프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면 요 네 가지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거고, 결국 이 시작점, 지금은 다 원점이었던 이 시작점들을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 시작점은 결국 정의역과 치역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실제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빼기 1 더하기 3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정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얘가 0 이상이어야 루트 안에 식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1이 0 이상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치역은 자, 얘가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때 3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 3보다 크거나 같은지는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정의역은 x가 1 이상, 치역은 y가 3 이상. 그래서 시작점이 1,3이다. 자, 시작점 1,3이고, 그래서 1,3 찍어주시고, 그래서 1,3이라는 점 대략 여기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방향이 이쪽,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방향이 이쪽.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있으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역은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자, 그럼 얘가 0이 됐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 요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치역이다.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1,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래서 시작점이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고, 자, 여기에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방향 이쪽,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방향 이쪽.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결국 시작점이라는 것을 잘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시작점을 잘 찍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결국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식의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자, y는 뭐 루트 2x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이 정의역과 치역이 되는데, 자, x랑 y랑 바꿔주시면 x는 루트 2y가 되고, 양변 제곱해주시면 x제곱은 2y, 그래서 y는 2분의 1x 제곱이라는 식과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물론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x 제곱이라고 썼을 때, 자, 여기 y가 0 이상이니까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루트 2x다라는 무리함수가 있다. 자,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얘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y는 2분의 1x 제곱이 될 건데,
자, 얘 치역이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의역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성립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리함수와 이차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차함수가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을 한정시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한정된 정의역은 무리함수의 치역을 보면서 가지고 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내용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